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조금 상대방의 그 심리를 안다라는 것도 결국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심리를 전혀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러면 제가 저럴 거라는 관계성 형성이 전혀 안 됐을 때 자기 혼자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안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밖과 안을 다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에너지가 딸려서. 밖에서 열정적인 사람은 집에서는 약간 나태해지기 쉬워요. 코미디언이 집에 가서도 식구들을 웃길 것 같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막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함구하고 살아요. 예. 제가 노래방 갈 것 같아요? 전 마이크를 주면 돈이라는 루프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잘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보면은 자꾸 뭐예요? 상대방을 보지 마요. 상대방을 보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이해가 된 거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차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가 예측되어지는 거예요. 꽃이 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꽃이 언제 피는지, 어떤 조건에서 피는지를 공부해 보세요. 그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꽃을 피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데,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석가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끊고 해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돌을 닦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관계를 예수님과 맺음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죠? 그게 단순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끔 정치적인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북한, 김정일하고 만나서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세상이 쉽다고 하면 뭐가 어렵겠냐고요. 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서로 싫어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그죠? 그렇게 현상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제가 때릴 거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면 큰 비즈니스 절대 못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나의 문제 아니냐. 여러분의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땐 나도 그렇고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문제라면 난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켜야지. 가끔 여기서 안 풀리던 분이 저희 가서 대박 치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운이 좋아서. 해석해 보면은 되게 많은데,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때를 잘 만났다고 그래. 여러분, 증권의 귀재가 누구죠? 워런 버펫. 워런 버펫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TV 토론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는데, 제일 성공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워런 버펫이. 10초 생각 다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워런 버펫을 조금 아는 사람. 뭐라 생각했을까요? 워런 버펫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일단 투자의 그 관계학은 남이 뺄 때 집어넣고 남이 들어갈 때 나온다가 기본이죠. 그렇죠? 떨어지면 사람들은 팔죠. 오르면 사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뭐라고 했을까요? 성공해. 네. 자기의 성공의 가장 초석이 뭐였느냐? 원칙을
원칙을 준수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 원칙을 준수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망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원칙이 없어야 돼. 원칙이 어딨어. 그러니까 강자는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야만 약자들이 자꾸 원칙해야 사용하기가 편하지. 난 의리파야. 너 의리 지켜라. 네 말로 네가 의리가 이제 원칙주의적 삶 좋죠. 왜? 궤도에 올랐을 때. 그죠? 전략의 구조는 원칙이 없어요. 무원칙.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치고받고 갖고 잡고. 왜요? 원칙 없어. 그러면 뭐야? 못 건드려. 그죠? 원칙 있는 애들은요. 싸움의 룰을 정해주면 그 룰에 익숙한 애가 이기게 돼 있어. 그죠? 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발상. 좋아. 그것도 강자의 문제죠. 역발상에 대해서 한 얘기 드릴게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결정할 때 누구 얘기를 들으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절대 회의 안 한대요. 회의를 하면 평범한 생각을 하잖아. 모두가 everybody 다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범해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이? 자기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한대요. 완전 또라이 아니야.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얘기한대요. 왜요? 그래야만 유니크한 생각을 하겠죠. 자, 누구 얘기도 안 듣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은 망해요. 왜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미 강자에 올라갔을 때는. 왜냐면 워런 버핏이에요. 버는 돈이 작은 국가의 1년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절대 투자에 성공하고 나서 말하지 그 전에 말 안 해. 자기가 어디 투자했다고요. 왜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 또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과 반대로 한다? 오케이. 역발상. 오케이. 타이밍.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타이밍. 직관력. 좋죠. 직관력은 일단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관력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은요? 때릴 타이밍.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이?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제 키 요소라고요. 맞는 얘기야.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요. 추장이 있겠죠. 그잖아요. 미국에서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워런 버핏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워런 버핏이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게임 끝난 거 아닌가? 그쵸? 그 사람의 스펙은 미국에서부터가 시작이야. 구조가 잡혔을 때 워런 버핏이라는 내용물이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미국 스타들은요, 내국에서만 스타가 되면 글로벌 스타가 돼요. 우리나라는요, 2번 해야 돼. 헐리우드 진출. 그쵸? 왜요? 우린 저기 동남아시아 끄트머리 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스타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헐리우드에 가야, 여러분, 김윤준이가 월드스타라고 하죠? 그죠? 왜요? 연기를 잘해서요? 연기 잘하는 걔보다 연기 좋은 애 많아요. 왜요? 로스트에 나왔잖아. 여러분, 끼가 많으면 다 연예인인데요? 좋은 기획사를 만나야 연예인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아니요. 그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한다, 끼가 있다란 필수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요. 근데 심지어요, 끼가 없어도 성공을 해. 구조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연예인 하는 거 보면 놀래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왜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옷 잘 입고 하면 나도 옷 잘 입게 돼. 근데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내 구조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서 구조를 바꾸려는 건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 닮아야 놀자 보셨죠? 깨진 항아리를
메꾸라고 하니까 저 깡패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물을 부었죠. 맞고. 그건 바보짓이죠. 깨진 항아리 안에가 깨져있으면 부어봤자 나와. 그럼 붓지 않는 게 나아. 그래 스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장난했죠. 지가 들어가놓고 뭐 마음의 뭐뭐는 뭐뭐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주지스님이 아주 원칙자였죠. 너 말장난하냐? 그때 깡패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쵸? 깨진 양동을 연못에 집어넣어버렸잖아. 그러면 됐잖아요. 하다 안 되면 뭐예요?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구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게 바로 학력이야. 그쵸? 그게 바로 지연이고 그게 바로 그래서 왜 학력이 중요하느냐? 지연, 혈연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될 게 없거든요. 근데 학력은 의지로만도 가능하거든. 그죠? 아무리 뭐해도 출세의 키워드는 학력밖에 없더라고요. 학력이 없다면요. 이번엔 회사고 어디 회사 다니느냐. 회사도 없다면 이제 그러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시작이지. 라이센스를 한다는 건 여러분 부동산 할 때 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라이센스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말은 그 일을 해도 된다라는 시작점이지 잘한다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면은 뭐가 되겠다. 라이센스 여러분 라이센스 많으면요 돈 못 벌어요. 저도 라이센스 하나밖에 없어요. 면허증밖에.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잘하면 라이센스 주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 갖고 있는 애들 파워포인트 못해요. 파워포인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파워포인트 라이센스 없을 때부터 했어요. 그죠?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방법이 뭐냐? 콜드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건이 있죠. 사장님은 자아가 강해. 아주 꽉 짜여있는 스키마를 갖고 있어. 누구 말 안 들어. 그럼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내 안에 있어. 그럼 답을 끄집어내야죠. 답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알려줘. 뭘 바래요? 맞추길 바래. 내가 답을 읽겠죠.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럼 뭐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 그게 바로 신뢰의 스타트야. 근데 그 사람의 답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사장님이 이걸 원해.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해서 그럼 뭐야? 새끼 내 머릿속에 들어와 봤나? 그죠? 그럼 뭐야? 믿어. 그리고요.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자는요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실력자는 자기 오른팔을 원하는 거지 나를 뛰어넘는 애들은 일단 잘라내요. 호랑이 새끼를 안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커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키우지. 근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으면 일찌감치 죽여놓는다고요. 그래서 사자들이 무리를 잡으면 다 수컷 호랑이부터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러거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답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찾아요? 지가, 여러분, 점쟁이처럼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볼까요? 그건 신밥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비즈니스 잘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답을 찾아내려면 방법은 하나. 스스로 말하게 하면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죠? 그래서 언제나 프로 비즈니스맨은 대화할 때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나 대화는 이걸로 끝나야 돼요. 주관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요 자아가 발동되죠. 그죠?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입이 열려서 막 내 말 들어봐 맨날 이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 들거든요. 프로 기획자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 기획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말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말에 지가 자빠지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하려면 입을 키우지 말고 귀를 키워라.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리스닝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남한테 대화를 할 때는요. 언제나 주관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걔가 막 얘기하면 그 안에서 뭘 찾아요? 키인자를 찾아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요. 그걸 묶어야 돼. 그러면 전략이 만들어져요. 인자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여러분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찾지 마요. 뭐에서 찾아야 돼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질문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해답법이 아니라 자 스피커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이 안에 뭐예요? 이게 스키마. 이 사람의 자아.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서 뭐예요? 다시 설계해서 돌아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찾아내서 이게 없고 그냥 집어넣는 건 뭐예요? 안 받아준다니까. 그렇죠? 이거를 방법하는 게 뭐야? 직구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는 잠재 효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 그러나 최상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김대리와 최대리가 있어요. 김대리는 이번 마케팅 매출의 목표를 30%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사장님 앞에서 둘이 보고를 해요. 사장님이 아무 생각 없을까요? 사장님이 생각이 있지. 사장님은 30%라고 생각을 해요. 잘해야 30%. 근데 최대리가 와서 보고를 해요. 이번에 마케팅 목표는 45%입니다. 그럼 몇 프로의 미싱이 있죠? 갭이? 15%죠.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씨, 내가 잘못 생각했다. 최대리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은 왜 30%라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그건 없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없어요. 사장님은 직감으로 생각을 해요. 결론만 나와 있는 상태야.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실무자가 제시해 줘야 돼. 근데 이미 결론이 틀렸어요. 15%. 그럼 사장님은 이래. 30%도 어려운데 45%라. 들어보자.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30%도 안 되는데 어떻게 45%를 해?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면 뭐야? 욕 안 해. 욕하는 순간 뭐예요? 성장이에요, 걘. 욕을 하죠. 그러면요,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잘하죠.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도는데, 요새 그것도 안 해요. 요새는 인재를 양성 안 해. 키워져 있는 인재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력자만 계속 팔리는 상황이죠. 경력자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좋게 돌고, 경력이 없는 애들은 없어서 나쁘게 돌죠. 김대리, 기획적인 김대리는요, 네이버에서 안 봤어. 네이버에서 안 보고 사장님이 유심하게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장님을 이해하게 돼서 30%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PT를 해요. 사장님, 저희 회사는 30%입니다. 저는 30%입니다. 사장님이 이래요. 저게 내가 생각한 거야. 근데 사장님이 뭘 몰라요? 이유를 몰랐죠? 이유가 뭐였지? 쫙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소비자 형태가 변한. 사장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맞아, 내가 저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맞아, 내가 저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다 자기 위주야.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김대리 쟤 내 머릿속에 들어와 봤네. 그러면 김대리가 사장님을 설득하는 건 아니라고요. 일단 신뢰를 얻은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진실은 네이버에서 찍어보아서 진실은 45%였어요. 그러면 최대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김대리는 아부만 한 거죠. 근데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마지막 엔딩에서 저희 회사가 이거만 한다면 최대 45%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 저게 내가 미싱했던 거야. 왜? 올려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야? 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사장님은요. 다 잘해도 자기 거, 못해도 자기야. 아니에요. 못하면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 잘하면 자기가 한 거고, 못하면 누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가 잘 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안 될 때 본질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회사 보셨어요?
안 될 때 제일 먼저 국가 조직도 그러지만 누가 옷 벗고 나갈 거냐고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사람의 머리에서 찾아서 뭐야? 자꾸 뭐야? 읽어내야 돼. 읽어내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설득이라는 건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뭐예요? 양이 많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콜드 리딩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콜드 리딩의 반대가 핫 리딩이에요. 핫 리딩. 핫 리딩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를 추적해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보는 사람. 콜드 리딩은 뭘까요? 그러니까 핫 리딩은 밖에서 자료를 보고 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콜드 리딩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료를 봐서 그 사람이 생각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그런 애들이죠. 스포츠 신문에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애들. 개띠들은 오늘 뭐뭐가 되고 뭐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 국민의 개띠가 다 돈 버는 건 아니고 다 뭐 엿대는 것도 아니지. 근데 뭐야?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서 뭐야? 설득력을 높여요. 이게 바로 이제 콜드 리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점을 치려고 하면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쳐요? 점쟁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신발을 받아가지고 정말 보는 애들. 두 번째, 콜드 리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아,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왔습니다. 그건 콜드 리더, 점쟁이가 아니죠. 이건 상담가죠. 상담가는 대화를 해줘서 심리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점쟁이는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여자 때문에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순간 뭐가 돼요? 그렇죠. 상담가는 뭘로 신뢰가 구축이 돼요? 상담가, 여러분 상담 안 받아보셨어요? 상담가는요, 이 뒤에 학위가 그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이 무슨 심리학이 먹고, 뭐 치료학이 어디, 모르는 거였죠. 그거 하면 할수록, 아, 저 사람이 잘하겠구나가 나오는 거고, 점쟁이는요, 소문. 점쟁이는 소문 플러스 뭐야? 요새 오냐? 집안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뭐야? 딱딱 맞춰야만 신뢰도가 좋아져. 그렇죠? 신뢰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뭐 아는 건 아니에요. 결국 신뢰도가 있어야 부적을 해. 그걸 한단 말이야. 근데 말하는 것보다 다 틀려. 그러면요, 신뢰도가 없으니까 부적을 왜 사겠어요, 내가. 그죠? 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콜드 리딩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셔틀 T. 이게 뭐냐면요, 의식이 미처 손 쓸 틈 없이 없도록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 지나치게 미묘해서 자연스러워 버리는 상태를 셔틀티라고 말을 해요. 이 방법이 뭐냐면, 일단 재밌는 얘기. 여러분, A라는 상자가 있어요. 제 손 위에. B라는 상자가 있어요. 류인수 씨랑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상자가 내 손 위에 있고요, B라는 상자가 손 위에 있어요. 오케이?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A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저랑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A라는 상자가 있어요. B라는 상자가 있어요. 어떤 상자 선택하실래요? 읽었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PT 할 때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자연스럽게.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는데 뭐야? 자연스럽게 지정을 해주죠. 그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대화라는 구조 속에서 나와야 돼요. 1대1의 구조가 있으면 셔틀 T가 안 돼요.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일시불이고요, 이거는요, 할부예요. 여러분, 일시불을 원하죠? 일시불을 얘기할 때는요, 쳐다봐요. 오케이? 할부를 얘기할 때 눈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할부로 하라고 말 안 했죠? 근데 뭐야? 상대방은 다, 이건 PT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PT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누구일수록이냐?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B, C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A 안을 빌어. 저희가 A 안을 준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라는 얘기를 할 땐 뒤로 가요. 이걸 중간에 이 구조 속에다 싹 집어넣죠. 그럼 A라, 내가 나오죠. 그건 뭐야? 집중. 뒤로 가죠. 그리고 C는 정말 추천 안 하죠. 근데 이게 PT 중간에 싹 들어오죠. 그럼 아무도 몰라. 근데 뭐만 있어요? 이 잔여음만 있어요. 근데 모호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전문가가 어떻게 셔틀티하게 뭐예요?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잖아요. 대화 중간 저도 되게 많이 써요. 대화 중간에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다 계속 손을 얹혀놓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제가 손가락 이러고 계속 있죠. 이러고 있죠. 그럼 이거 봐. 이거 뭔가 하고 보는데 나는 아무 의식 없이 한 거로 보자. 그러면 뭐야?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잠재의식에다가 계속 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중간에 들어오자. 그럼 뭐야? 거의 90%는 먹고 들어온다고요. 왜? 의식을 못했을 때. 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휘파람 같은 소리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요. 왜요? 여러분 아마 고속도로가에서 뭐 이게 이제 곧 설이지만 이렇게 갈 때 나 혼자 허밍으로 돌리고 하자. 그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달리고 하다가 딱 끊어버리죠. 그럼 사람이 쳐다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말린 거야. 리듬에 여러분 자동차 타면 졸립죠? 왜요? 미세한 진동과 계속 반복이 뭐예요? 사람을 노곤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흔들의자에서 하면 졸린 거예요. 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릴렉스 시켜야죠. 릴렉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 최고거든. 왜 반복이 최고느냐? 반복은요, 긴장을 완화시켜요. 왜요? 미래가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까 뭐야? 사람은 계속 긴장 상태거든요. 근데 뭐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스르르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 졸린 거예요. 오케이? 자, 잠재의식이라는 거. 평상시에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근히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어디에다가 소구를 많이 맞춰야 될까요? 잠재의식에다가 미묘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특히 어떤 사람이에요?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즉 뭐냐? 성의 정문을 노리지 말고 뭐예요? 뒤를 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선택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거 선택했어요? 라고 하면 대답은 거의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뭐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더블 바인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죠. 계약 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뭐예요? 비밀번호로 한대. 그러면 그게 나온다고요. 계약 번호라고요? 비밀번호가 좋은데 비밀번호는 알고 있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계속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yes 하면 뭘 줘요? 반복성을 주죠. 그럼 뭐야? 리듬에 타. 그럼 뭐야? 그 다음에 일단 생각하기도 전에 뭐예요? yes라고 말한다고요. 아까처럼 쓰레기통 통일했어 엎으면 통일했어.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뱉은 말을 뒤집지를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뱉은 말을 잘 뒤집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할 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100번 토론이라는 거 보면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 뭐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명박 씨도 말했기 때문에 뭐예요? 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더블 바인드라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뭐 이것도 있죠. 우리가 아까 한 거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거의. 오늘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럼 바로 놓아요. 나와. 바쁜데요?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하죠. 정말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자꾸 뭐요? 한 방향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계속 이러면 뭐야? 계속 아닌 걸로 가는 거야. 자꾸 왜? 아닌 걸 물어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같이 식사할까요? 아니면 술 한잔 할까요? 아, 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럼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죠. 차 정도는 뭐. 옛날에 라면 광고를 보고 내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라면 광고가 있는데 모든 라면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 라면 드세요. 근데 그 라면 선전은 이름은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도 어떤 여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라면 드실 때 여러분은 계란을 먼저 넣고 휘저어 드세요? 아니면 나중에 넣고 휘저어 드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뭐뭐뭐 딱 끝내버려요. 근데 매출이 엄청 올랐대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라 생각하냐? 내가 라면을 먼저 넣나 뒤에 넣나? 그러고 나서 그거 참여해보니까 일단 걔네 라면을 까다가 계란 넣는 거에 신경을 쓰지 걔네 라면을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써요. 왜요? 그거 하려면 자기네 라면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그럼 뭐야? 살짝 빗나가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뭐예요? 라면을 먹는다 안 먹는다는 뭐예요? 잠재의식에서는 그건 얘기 안 하고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되게 유명한 얘기 알 거예요. 영화 사이사이에다가 코카콜라 소리 집어넣은 거. 아시죠? 그거 원래 못해요. 서브머린 광고라고 하죠. 그거 왜 못할까요? 그거 원래 지금도 법적으로 못해요. 왜 못하게 할까요? 너무 잘 먹혀요.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을 뺏어버려요. 이게 뭐라고 하냐? 이걸 세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바뀌어. 이번에 미스트라고 스티븐 킹이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극한 상황에 사람을 모아버리면 사이코도요, 우상으로 막 사람이 축켜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 광고가 왜 못하게 하느냐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소비자의 권리를 뺏어가는 행위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비즈니스에선 충분히 써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칙칙 하니까 딱 나왔을 때 뭐예요? 콜라 땡긴다. 이거의 하나의 방식이 바로 비열한 거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비열한 거리 아시죠? 조인성 나온 거.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딱 두 번 노래를 불렀어요. 땡볕 땡볕. 그 노래를 두 번 딱 불렀는데 그 노래를 기폭제로 뭐예요? 그 노래가 떠버렸다고. 그렇죠? 딱 두 번 했는데 그게 그 두 번 해가지고 걔가 뭘 잡았느냐?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걸 잡은 거예요. 그 변곡조까지 엄청 올려버린 거야. 사람들은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이 다 뭐랬는지 알아요? 나올 때 이것만 다 하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고 나서 어떤 특별한 멜로디가 머리에 팍 박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입에서 뭐예요? 아 이거 계속 돌아. 이런 게 바로 셔틀키. 의식을 못하는 거. 그걸 바로 또 뭐라고 할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마케팅. 바로 PPL. 여러분 M&M's 초콜릿이 어떻게 떴는지 아시죠? M&M's 초콜릿이 이 시장에 처음 나온 거는요 E.T.를 통해서예요. E.T.에 있는 주인공이 E.T.가 여기 손 다쳤을 때 E.T.가 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돼. 그러면 그 꼬마애가 고마워서 M&M's 초콜릿을 줬어요. 그거를 보고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M&M's 초콜릿을 먹었죠. 여러분 우유가 한때 미국에서 장난 아니게 뜬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 제임스 딘의 뭐죠? 이유 없는 바나. 거기서 제임스 딘이 막 열받죠. 그럼 우유 갖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우유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제임스 딘이 먹으면 멋있어. 내가 먹으면 별로인데. 미묘하게 뭐예요? 여러분 PPL 금지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왜요? 먹히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라포르. 여러분, 고양이가 보니까 사자가 돼 있죠. 얼굴 보니까.
라포르라는 건 뭐냐? 구체적인 의도가 계획이 없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 즉 신뢰라는 걸 심리학적 용어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신뢰란 마음이 통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나 그 마음 알아. 나도 헤어봐서. 신뢰가 형성이 돼. 신뢰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뢰를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신뢰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신뢰를 자꾸 성과를 많이 내면, 여러분, 성과를 많이 내는데 내가 걔를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신뢰가 아니죠. 신뢰란 서로 간에 마음이 교감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힘든 걸 걔가 알아주고 알아주는 척이라도 하면 교감이 돼. 근데 이게 모든 거의 기초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신뢰는 언제 구축이 돼요? 통할 때. 억지로 신뢰라는 걸 끌어올리려면 뭐예요? 따라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억지로 올리려면. 그렇죠? 자, 그럼 콜드리딩의 5가지 방법을 보면, 첫째, 일단 라포르를 구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논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스톡스필, 애매하게 물어보기 방법. 이 콜드리딩이라는 방법은요, 이게 조금 자기가 방법을 알죠. 이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다치기도 한대요. 많은 부분. 그러니까 교주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주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말도 안 될 것 같죠. 저거만. 근데 배운 사람들도 막 우주 막 이런 거 믿고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걸려? 여러분이 걸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걸리기만 하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초창기에 보이스피시에 여러분이 안 걸려서 그런 거죠. 걸렸으면 여러분 다 걸려요. 다 낚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런 거지. 자, 두 번째, 카테고리를 잡는다. 여러분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자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인자가 안 보이면 일단 카테고리를 잡으면 돼요. 카테고리는 크게 4개예요. 뭐요? 우리가 문제에서 답이 있다고 했죠. 문제는 딱 4개밖에 없어. 돈, 관계, 뭐 있어요? 건강, 목표. 문제는 이 4개밖에 안 나와. 4개 이하가 뭐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관계. 어머님, 부모님이랑 안 좋아요. 관계. 돈이 없어요. 돈. 아,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금장. 그죠? 아, 몸이 아파요. 건강. 여러분, 이 4개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돈이 안 벌리고,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떠나가고, 그 내김에 술 퍼먹어서 건강도 안 좋은 거죠. 그죠? 4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돌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주민. 주민은 뭘까요? 포커스를 맞춰라. 반대는요? 줌아웃. 포커스를 넓혀라. 그 다음에 뭘까요? 셔틀 프리드. 미래를 예측해라. 셔틀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미묘하게 했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고 미묘하게 예시해라.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라포르를 구축하라. 라포르를 구축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라고요. 뭘 잘한다 못한다는 걸 떠나서 뭐예요? 이해하기라. 여러분, 저도 누구를 만나면요, 힘들 때는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요. 전화를 가도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와이프랑 나랑 신뢰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늦게 가. 야, 나 오늘 늦게 들어간다. 나 들어가. 신뢰가 구축이 있으면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신뢰가 없으면요 술집 갔다고 생각해요. 그죠? 거짓말도 뭐예요? 신뢰가 있을 때 없을 때 전혀 달라. 일단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저때 시간에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 필살기 스톡스필이 뭐냐면 가능한 한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가능한 한 질문을 할 때요 어떤 질문을 하면 되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할 질문. 오케이? 여기에서 뭐 증권 전문가신데 이런 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걔가 뭔가 말을 많이 할 거.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대화를 할 때 나는 20%, 쟤는 80%.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많이 하면 할수록 답 찾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략이 어려운 상대는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뭐세요? 그건 노 코멘트. 내가 그건 뭘 하냐고요. 네이버에서 찍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자아를 건들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요 자아 발동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세요 라고 하면 또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뭐야? 자꾸 들어간다고. 그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100분 떠넘으면 답 나오죠. 100분 떠넘으면 막 시간이 없어 쫓기죠. 왜 쫓겨요? 누가 뭔 말하면 반대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런 장르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막 하면서 자기가 막 꺼낸다고. 이런 걸 끄집어내야 뭐예요? 답이 나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답을 끄집어내려면요 반대 사람을 앉혀놓고요 답을 정리해서 답을 빨리 확정 지으려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놔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을 붙여놓는 게 좋고요 답을 찾으려면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기업은요 언제나 이사회가 최종 컨펌을 하고요. 왜? 이사회는 뭐야?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답을 찾을 때는요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뭐야?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문제라고는 말하면 어렵겠지. 이슈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매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4개에서 물어본다니까. 4개에서. 처음에 점쟁이가 딱 오죠. 그럼 점쟁이와 일반인과의 신뢰관계는 뭐예요? 제가 나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죠. 그럼 일단 이렇게 물어봐. 딱 왔을 때 여자친구랑 요새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럼 애매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소중한 분과 요새 헤어지셨나 봐요. 보다 더 모호하게 뭐 하는 게 소중한 분과 요새 관계가 미흡하신가 봐요. 라고 하면 걔가 그래요. 아니요? 전 좋은데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소중한 거는 해석이 되게 많어. 그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직구로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주민. 이렇게? 일단 이 4개 카테고리에서 점쟁이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일단 딱 왔어요. 요새 관계적인 문제가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오늘 돈이 없어서 왔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그럼 뭐야? 틀렸죠? 틀렸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좀 넓혀버려. 어떻게 해요?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너무 짧게 보셔서 그렇죠. 지금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셔서 곧 뭐뭐 돼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문제는 바로 금전적 문제를 낳게 돼요. 사람은 뭐야? 몰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저 문제가 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만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아네. 예를 들어서 딱 왔어요. 그러니까 맞히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거의 4개 중에 맞힌다고요. 왜 맞힐 확률이 크느냐?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한 사람 다 이게 답을 해주고 있죠. 딱 왔어요. 돈이요. 요새 최근에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랑. 그것도 또 연결되겠죠. 요새 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전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예? 하면서 뭐야?
저희 회사에서요, 실질적으로 계속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냥 점쟁이가 가다 보면 점쟁이는 말 안 한다? 지가 말을 다 하지?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는데 상사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간이 안 좋아 계시는구나. 그럼 뭐야? 제가 진짜 간이 안 좋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 안 좋고 계신데 지금 큰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야? 라포르라는 게 형성이 돼. 그러면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라는 거죠. 말을 줄일 대신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모르는 상태 할 땐 좀 스톡스필, 조금 애매하게 물어본다. 대표님네 회사에서는 요새 최근에 대표님이 매출이 떨어지신가? 매출 오르고 있는데 아는 보다 이거 뭐야? 대표님이 요새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는 잘 안 가시나 봐요.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표가 맴시나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원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려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대표가 원하는 것, 조직, 여러분, 인사, 여러 가지로 하나라도 뭐야? 원하지 않는 방향이 많죠. 그럼 뭐야? 자기가 쫙 줄여. 그러면서, 맞아요. 요새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조직 개편하는데 서로 팀원들이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오면서 보여지더라고요. 하면 뭐야? 얘 프로구나. 근데 나 프로가 아니거든. 뭐야? 지가 말한 거 나는 맞춰준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이 그리 어렵진 않다고요. 처음부터 홈페이지 바꾸시죠. 그럼 라포르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죠? 최근에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시나 봐요. 그 문제 때문에 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잘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성과를 내지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노하우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쟤랑 나랑 같이 본 거를 느낌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감이라고요. 감이 서로 교감됐을 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지. 잘한다 못한다. 잘할 것 같으니까 일을 하는 거라고요. 못할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스톡스필로 들어가서 맞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고 틀리면 갑자기 뭐야? 카테고리를 4개 중에 하나로 넓혀보라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다시 그래서 뭐야? 줄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 주세요. 그러면 뭐야? 이런 게 제 수제죠. 깜짝 놀라면서요? 아니, 그럼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 문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옛말에도 돈이 무슨 죄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야? 틀리니까 줌아웃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러 할까요? 일단 라포르부터 구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마치 이거죠? 다 알고 있다. 왜? 난 프로니까. 저희 회사의 매출은 이거 뭐야? 라포르랑 구축이 안 되고 뭐야? 던진 거지? 해결해봐. 제가 나를 믿고 따라와야 뭐가 돼요? 전략이 구사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의심하면요. 안 하겠죠. 자, 뭐 이런 게 이제 줌인, 줌아웃. 자, 줌인은 뭐냐? 셔틀 네거티브와 셔틀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셔틀 네거티브란 뭐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요. 모르니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내가 부족한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틀릴까봐 안 물어봐.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래요. 뭘 물어보면 틀릴까봐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는 걸 겁내.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셔틀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미묘하게 물어보기. 그러니까 내가 홈페이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야? 저 새끼 뭐야? 맡겼더니 대를 물어보네?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왜 물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하려고. 그쵸? 말을 왜 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는 답이 있어. 처음엔 이거야. 이 새끼 아나 모르나. 우리 회사가 얼마나 힘든 거 아나 모르나. 답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은 이 시킬 때, 보일러 사고할 때, 일단 여러분, 보일러나 어떤 보일러고 뭐 이런 거 답 없어요? 그냥 머리가 공백 상태에서 사람 부르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이렇게 집이 추우실 때는 어디가 됐고, 특히 이런 거죠. 뭐야? 내가 하고 있는 문제를 얘가 전문가스럽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정말 답은 내 쪽에 있거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답에 자기가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선을 스스로 긋고 스스로 넘어지는 동물이라고 하죠. 법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요. 그 법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장남이라서 장남이라는 자기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요, 소를 안 먹어요. 자기네들이 먹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유엔에서 연합해서 소 먹지 말자는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정신의 세계가 행동을 좌우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물어보는 게 되느냐? 딱 봤더니, 이번에 마케팅을 하실 땐 광고야, 홍보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광고겠지? 이건 아니야. 답을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는 거죠. 대리님, 대리님이 이번에 뭐 하자? 라포르가 형성이 됐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관계에서 혹시 이번에 상반기 마케팅 방향을 홍보로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맞는데요? 저희 홍보로 할 건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맞힌 거죠? 그죠? 누가 그래요? 저희 광고로 할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홍보대행사 써봤는데 실적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대행사 쓰기로 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했어요. 고양이 안 기르시죠? 고양이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으셨어요? 고양이 안 기르시죠? 안 기르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고양이를 안 기르시세요? 여러분 사돈의 팔촌에 모여서 고양이 한 마리도 안 기르겠어요? 개 한 마리도 안 기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르면 뭐예요? 거기 자기가 끌어다가 이 대화에 맞춰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오늘의 운세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가 조금 넘어진 것 같고 아이고 운이 안 좋은 게 저희 얘기구나. 이 얘기. 자, 예를 들어 뭐뭐는 아니죠?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가가지고 내가 이거 있어.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보다는 내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가 지금 매출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욕을 불특정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방법을 잘 쓰면 뭐가 좋아져요? 질문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죠? 이 부분 이건데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럼 빨리 그때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이 맞군요. 당연하다라는 투. 그건 뭐야? 이게 물어봤는지, 이게 안 물어봤는지, 이게 애매해지기 시작하고, 그럼 물어보기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수자. 홍보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할 거냐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거. 뭐뭐에 관해서 짐작하는 건 없나요? 뭐뭐라는 얘기를 선생님과 상관없는 거죠? 뭐뭐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인가요? 뭐뭐 한 적 없으셨죠? 뭐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이런 건 다 뭐야? 미묘하게 물어보는 건데 정확히 질문은 아니에요. 고양이는 안 기르시죠? 기르고 있는데? 역시 그렇군요. 고양이는 안 기르시죠? 네, 안 길러요. 그러시군요. 분명히 고양이를 기르시는데 선생님 사주에 고양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 주변에 고양이 기르는 분이 있나요? 우리 친정엄마가 고양이 기르고 있는데 계속 맞추는 거야. 그렇죠? 이건 뭐죠? 줌 아웃 시켜버리는 거죠. 고양이 네가 기르는 애 나올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맞췄죠? 그럼 뭐야? 이제 아젠다가 친정엄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안 틀리는 거예요. 지가 다 말하고 있는 거를 생각 못 하고요. 자, 여러분, 셔틀 퀘스천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 못하게 물어보는 거.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뭐뭐 하는 거 무슨 이유에 했었죠? 네? 뭐뭐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딱히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런 거 뭐야? 계속 여기서 여러분 질문의 방법이 뭘까요? 답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하라는 건 셔틀 T 미묘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하는 거. 자, 뭐 예를 들어 또 바야흐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뎌야 될 때를 도래했다라는 계시가 나왔군요. 딱히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신가요? 네, 실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음 아프더라도 지금 사귀는 사람과 헤어졌다는 얘기 같은데 고개를 끄덕. 이미 본인도 느끼고 계셨군요. 그럼 무슨 느낌을 줘요? 얘가 마치 보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한 단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걔가 조금 더 열어놓죠. 왜요? 제가 계속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는 어떤 표정을 줘요?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러면 걔는 이미 전문가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전문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죠? 일단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나한테 요청을 하게끔 기대가 많아야 요청을 하겠죠. 근데 갔는데 얘가 통 몰라. 그럼 뭐예요? 기대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도 알아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뭐예요? 이거 전략이라고 하죠. 이미 몰라도 뭐예요? 모르는 티 전혀 안 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상대방은 뭘 느껴요? 자신감을 느끼고 프로의 정신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마추어는요. 카드 게임을 하면 프로는 좋은 패가 나오면 아무 표정을 안 줘요.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아마추어는요.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생 아마추어가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이거 조금 컨트롤하는 애가 다 보인다라는 거죠. 프로는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더 프로는요. 더 프로는요, 에이씨, 좋은 패가 나는데, 에이씨. 그래서 뭐야? 애들이, 저 사실 나쁜 패다. 계속 하죠? 하면서 뭐야? 계속 올려. 나 이거 이제 끝났다. 계속 올리죠? 그리고요, 닦아하죠? 그럼 뭐야? 이게 속임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셔틀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5단계, 셔틀 프리딕트.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초기 제안을 하거나 뭐 할 때는요, 일단 언제나 끝을 뭐뭐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셔틀 프레딕트라는 건 뭐냐? 애매하게 말을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어요? 성경은 셔틀 프레딕트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력이 더 점점 높여지는 거야. 다 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성경책을 보면 막 울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얘기하신대. 그건 뭐야? 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언제 오실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12시 15분, 2008년 12시 15분에 오겠다고. 그럼 설득력이 뚝 떨어져요. 이때는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맞췄냐, 안 맞췄냐로 이 아젠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도적같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와요? 네가 모를 때 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해석을 하는 요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든 게 바로 교주들이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도 되게 그래서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되게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교주가 됐는데 그 교주의 대부분이 뭐예요? 신도들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 배운 사람. 여러분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뭐야?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나오는 부산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자. 조만간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안에 트릭이 있죠. 조만간. 한동안. 이번 분기에 제법 큰 돈이 들어오겠는데. 하지만 기회란 항상 눈에 띄지 않고 사소한 곳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 그래도 다단계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다단계 갔을 때 딱 한 번 걸렸어요.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친구가 데리고 갔잖아. 예? 갔다 딱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꼬신다고. 그래서 준비를 딱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는데 걔가 전혀 미묘하게 물어봐요. 이정훈 씨? 꿈이 뭡니까? 어려워. 꿈이요? 제 꿈은 어렸을 때는 의사 뭐 이런 거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래. 걔가 바로 표정을 지어요. 꿈이란 말이죠. 뭐 하면서 뭐예요? 딱 받아채가요. 그때부터 뭐예요? 듣기 시작해. 이 설교야 설교. 그러면서 30분 지나면요. 가입.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먹히니까 누구나 다 걸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죠. 여러분 그 점쟁이들 가라 맞추면 뭐라고 해요? 꽃필 때 귀인이 동남쪽에서 꽃가마를 타고 올 거야. 그때 그 사람을 잡아. 이렇게 말해요. 가서 보면 여러분 꽃 필 때 애매하죠. 꽃이 언제 펴요? 365일 다 펴. 그렇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다 피고 조화도 있어요. 귀인이 동남쪽에서 동남쪽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동남쪽이 어딘지 알아. 귀인은요 돈을 주셔서도 귀인이요. 아니면 내가 넘어졌는데 도와줘도 귀인이요. 귀인의 범주는 되게 넓어요. 그죠? 그리고요 꽃가마 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소나타도 꽃가마로 해석이 돼요. 예쿠스도 꽃가마로 해석이 돼요. 그죠? 뭔가를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어제 일어났어요. 그럼 그 말한 사람의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맞더라. 1년 후는요 조만간이라고 했잖아. 꽃 필 때 딱 했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돈 주다 보면 꽃 많어. 딱 했을 때 꽃이 있죠. 자꾸 그 사람이 말한 게 딱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뢰도가 딱 해서 점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쟁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 정말 신발. 두 번째, 이런 셔틀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리고 왜 맞출까요? 잘. 여러분이 왔잖아. 여러분, 점쟁이는 누굴 찾으러 와요? 언제 와요? 애매할 때 오죠. 그죠? 여러분, 컨설턴트를 언제 불러요? 애매할 때 부르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잘 맞춰주는 거예요. 자, 콜드 리딩에 실무 적용하는 방법을 보면 영업할 때 일단 라포르를 구축해야 돼요. 이해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 고객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얘기. 자, 그렇죠. 사실은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이걸 끌어내야 돼. 자기가 자기네 회사 얘기를 막 털어놓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짐작하시는 데 있으세요? 사장님이 보통 성격이 다들 급하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K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딱히 집착하는 거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요 뭐 이러면서 뭐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답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봐야만 걔가 많이 얘기할까? 그걸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자신 없어. 그러면요. 뭐뭐는 아니겠죠? 제가 잘 쓰는 건 두 개요. 뭐뭐 아니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이 회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전략을 짜고 안 짜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니즈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걸 뭐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쓴다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난 물어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물어봤죠. 물어봐야만 제가 뭔 생각을 하는지, 그래야만 제가 지금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스키마를 읽으려고. 스키마를 읽은 최고의 방법은 걔가 계속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진짜 답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제안을 해. 답이 없으면 워크숍 가자고. 워크숍 가다 보면 문제가 터져요. 워크숍이라는 구조가 뭐야?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죠? 워크숍 가가지고 주제 놓고 막 자기네끼리 토론시키죠. 그럼 뭐야? 문제는 터져. 그럼 오면은요, 이제 일이 생겨.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고객사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으면 뭐야? 문제가 고객사는 문제를 알고 나는 문제가 몰라. 그러면 의뢰형 문제가 나와요. 의뢰형. 이거 있으니까 푸시오. 나는 알고 클라이언트는 몰라. 이건 제한형. 그죠? 둘 다 몰라. 워크숍. 이런 식으로 구조에 따라 내용이 잡힌다고요. 자, 그 다음 4개의 카테고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참 좋네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일단 칭찬으로 업 시켜놓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죠? 아, 회사 사원들이 내비게이션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원래 꼼꼼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아, 그러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봤는데 어디 위치 가실 때는 그런 거 약들을 먼저 보고 가시나요? 그런 편이시죠? 예,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 사람이 잘 보는구나, 이런 걸. 얼굴에는 어떻게 얼굴이야? 딱 자신감 이렇게 깔아있는 거죠. 저는 아닌데요? 그 부분이 지금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건데 성격이 원래 세심하세요. 그건 매매하거든. 성격이 난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내가 못 느끼고 있었다니. 뭐야? 저는 그거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섬세한 이렇게 많은 사람은 원래 없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러는데 몰라. 왜? 인간이 섬세한 부분이 1%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섬세한 적을 생각을 해봐. 그래서 뭐예요? 자기 섬세한 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셔틀 네거티브로 문제의식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셔틀 프레딕트로 자신에 대한 인상을 깊게. 이런 거. 내가 내비게이션을 팔러 갔어. 솔루션을 팔러 갔어.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필요할 때. 그럼 이건 영업이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죠. 왜? 그때가 아니면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셔틀 프레딕트로 한다면 앞으로 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건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가 듣자. 그러면요.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이 미리 보고 있었구나. 그게 한 단계 더 신뢰, 라포를 형성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서비스에 대한 걸 할 때도 마음의 입구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사를 할 때도 셔틀링을 많이 써요. 미묘한 차이. 여러분, 인사를 할 때도 오른손 잡으면 왼쪽에다 인사. 왼손 잡으면 오른쪽에 인사.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으면 이쪽으로 인사. 그죠? 이쪽은 뭐야? 들어오지 마라. 그죠? 마음의 입구라는 게 뭐냐? 그 마음의 입구가 돈? 그 마음의 입구가 술? 그 마음의 입구가 여자? 그 마음의 입구가 종교? 참고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랑 셔틀링으로 제가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요새 교회에서 뭐가 있는데 뭐가 어쩌고 돼요? 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일단 들으려고요. 왜? 자기 관심 카테고리에 들어왔거든요. 쭉 얘기를 하면서 뭐냐? 자연스럽게 뭐예요? 제 카테고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들어가는 입구를 잡는 거잖아요. 일단 자기가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요. 입구가 안 열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업할 때 술이라는 마음의 입구로 많이 잡아요. 술 한 잔.
자, 이런 것도 좋죠. 이번 면접에 채용해서 리더십도 중요한 자격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글쎄요. 하긴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면서 월급이나 타가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역시 제 판단이 옳았군요. 귀사의 분위기로 봤을 땐 말단 영업사원이라도 막중한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젊은이는 리더십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뭐뭐라고 그건 뭐야? 이 얘기가 서로 교감이 커뮤니케이트 되거든.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이번 채용에서 리더십도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자격 요건은 아니겠죠? 라고 하면 더 미묘해지는 거야. 아닙니다. 책임자들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다행이네요. 리더십에 자신감이 없는 모양이군요. 자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팀워크가 좋으면 좋을수록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라. 뭐야? 문제를 자꾸 내 걸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요, 재밌는 게 이거를 텍스트로 해가지고요, 쫙 뽑았으면 알아. 말장난하구나 해. 근데 여러분, 제가 2분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바로 말이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누군가 대화 30분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했지? 가끔 제가 이런 거 있어요. 말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대화는요 언제나 이거야. 뭘로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대화에는 논리가 별로 필요 없어서 글 쓰는 것보다 말이 한결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앞뒤 말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뭐야?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런 셔틀링에 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다 녹음해서 뭐야? 타이프로 치죠? 그러고 나서 밑줄 그으면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뭐예요? 찾아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꺾었구나. 근데 우린 대화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대부분. 자, 사교에서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프레젠테이션과 콜드 리딩.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올 때는요, 싹 가서요, 쳐주고 다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제가 PT 할 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프레젠테이션 하는 말. PT 할 때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신 사나워. 앞뒤로 움직이는데 언제 앞? 셔틀링을 많이 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할 때 뭐야? 중요한 얘기 할 때 살짝 올려주는 거. 그죠? 이런 게 PT에서 많이 쓰고, 거절할 때도 있죠. 보세요. 홍길도 씨, 미안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자네가 나 대신 참석할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게 또 키예요. 여러분, 무조건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절을 해야죠. 하지만,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자네도 무척 바쁜 모양인데 그럼 다른 사람이 없나? 그때 누굴 시켜주면 돼요? 내 엿먹일 놈. 저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 그럼 뭐야? 일석이조죠? 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뭘 준 거예요? 하겠다고 한 거죠. 그죠? 잔상만 준다라는 거죠. 셔틀 T. 여러분, 이메일과 콜드 리딩도 많이 써요. 상대방의 이름을 쓰거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메일 쓸 때 아이콘 T, 그 다음에 구어적인 말을 쓰지 말아라. 근데, 그건 교수님들이나 얘기하고, 비즈니스에서 효과를 내려면 누가 아이콘 썼죠? 그러면 여러분도 쓰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공감대야. 어떤 사람이 막 아이콘 썼는데 여러분은 되게 문어적으로 쓰죠? 그러면 이질감만 느끼죠. 여러분이 대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는요, 아우, 졸라 짱나. 이러면 일단 공감대 형성돼. 누구일수록요, 더 큰 사람일수록 그렇게 낮춰주죠. 그러면 훨씬 더, 옛날에 박근혜 씨가 그랬대잖아요. 제 사이에 와서 댓글 안 남겨주면 저 뭐예요? 하면 애들이 막 까까까 웃고. 이게 뭐야? 라포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요, 존경합니다. 부끄러워서보단 마음의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마음이 콩닥콩닥했어요. 그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얼굴이 홍당무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단어를 쓰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기억도 많이 남고. 자, 그 다음, 전화와 콜드 리딩.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콜드 리딩이라는 게 얼마나 하냐면,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뭐야? 뭐, 여러분, 가끔씩,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게 왜, 제가 얘기 드렸죠. 구조가 이러면서, 이건 안 나온다고 했죠. 구조가 이러니까 뭐예요? 마음도 이렇게 잡히는 거야. 전화를 하면서 저 사람 누워있다, 뭐했다, 다 보이는 게 뭐예요? 그럼 미묘한 게 다 사람들은 느껴진다고요. 왜 전화로 느껴지느냐? 전화는 아까 얘기했죠. 보이스로 집중화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증폭되는 행위라고요. 자, 그 다음, 콜드링의 고급 기술이 뭐냐? 다이내믹 포킹.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 던질 때 변화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셔틀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에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줌 아웃을 해서 뭐야? 실제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랑 간이랑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 관계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줌인 아웃,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포킹처럼 뭐예요? 틀린 게 없이 계속 맞게 가는 방향을 이런 거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패턴 인터럽트. 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왜 제가 대화를 전략에서 많이 얘기하냐면, 기획서를 잘 쓰는 것보단 말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전략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피치를 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됐죠. 칼을 잘 쓰는 것보단 선동하고 동요하는 게 훨씬 더 전략가였다고요. 이거 패턴 인터럽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말을 하다가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때는요.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냐. 막 얘기하다가 제가 혹시 그때 계약서를 드렸나요? 전혀 생뚱맞은 거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젠다가 갑자기 덜컹해요.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세요. 얘기하십시오. 하면 말의 맥락을 끊어버린 거니까 뭐야? 뒤에 안 잡혀. 이런 게 가장 코미디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 뭐 얘기할 때 뭐야? 와, 까마귀가 간다! 뭐야? 뭔 얘기했었지? 이거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까마귀가 간다는 거 심한 거고 뭐야? 갑자기 그거랑 관련돼서 조금 이질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근데 뭘 만났었나요? 그때 뭐야?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그 얘기가 안 나와. 자,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일단 예를 들어 해석의 범위를 많게 해주는 거야. 해석의 범위를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요즘 들어 방법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뭔 일이라도 있나요? 짐작 가는 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봉화장 달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첫 질문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쓰이는 방식이죠. 해석의 범위를 넓게 주니까 뭐예요? 이때의 키워드는 뭐냐? 처음에 해석의 범위가 넓은 얘기를 해줘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뭐예요? 그걸 알았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너무 포커스 된 질문을 하면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 망각 구조. 이거는 망각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 아까 끊어버리는 행위랑.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셔틀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미묘한 걸로 가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뭐라고 했죠? 라포르를 형성한다. 신뢰란, 잘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 공감대가 신뢰라는 거예요. 공감대가. 오케이?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그 사람이 말한 거 인정해.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식구들이랑 공감대가 신뢰가 많죠. 왜요? 여러분, 성격이 회사 직원들이랑 사원들이랑 신뢰가 좋은 이유는요, 서로 비슷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오래 있어서요. 장소를 딱 맞춰서 신뢰가 좋아져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저 사람이랑 나랑 뭔가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 라포를 형성하려면 셔틀링을 잘하는 거예요. 셔틀 스톱.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좀 줌인 아웃, 줌인, 줌 아웃, 줌인. 그거 하는 방법 두 가지. 셔틀 쿼션, 셔틀 네거티브. 셔틀 네거티브가 뭐야? 그러니까 용어는 필요 없죠. 뭐뭐 아니겠죠?
짐작가는 부분이라도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질문이 뭐야? 2대 8. 내가 20%를 말하고 제가 80%를 말해서 제 스키마 속에서 다음 메시지를 끌어낸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게 역으로 됐죠. 내가 말 80%하고 걔가 20%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신을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뭐예요? 걔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저는 의리파입니다. 저는 의리 아니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은 진 거예요. 왜요? 걔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할 거라고. 너 의리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답은 네이버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 있다. 답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컴퓨터에서는 키워드를 치는 거죠. 여러분은요. 상대방의 머릿속 셔틀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겠죠? 미묘하게 물어봐서 뭐야? 그 다음 멀티플 임플리케이션. 해석의 범위가 넓게 되지는 거를 물어본다. 그래서 걔가 뭐예요? 원래 갑은 자아가 강해. 여러분, 말이라는 게 강의도요. 처음에 안 열려요. PT도 그래요. PT도 할 때도 처음 5분이 떨려요. 근데 한번 덩 걸리죠? 그러면 말을 계속 만들어. 수사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수사장애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를 가동을 시키면 어떻게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내죠? 셔틀 프리딕트. 그죠? 뭐 이런 거 제가 잘 쓰는 셔틀 프리딕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강의할 때 제일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아마 3번째부터는 빠질 겁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저 안 빠지나 한번 보세요. 왜 빠지는가? 아마 회사가 못 가게 할 겁니다. 왜요? 회사는 여러분을 방해할 테니까요. 회사가 보내고 회사가 안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신청하시는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 회사는 일이 바쁩니다. 회사가 일이 바빠지면 여러분은 못 주실 테고. 이 얘기가 거의 다 먹혀요. 왜요? 사람들은 2가지 요소라니까. 제 강의가 싫어서 안 오거나, 2번째야. 바빠서 안 오거나. 대부분 뭐냐? 싫어서보단 회사의 조직에 있기 때문에 바빠서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강사님 말씀대로 정말 강의를 끊다 보니까 회사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언제나 말했는데 해석이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구나. 이건 뭐죠? 셔틀 프레딕트야.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1단계 기획서를 쓸 때는 셔틀 프레딕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아요. 뭐뭐 이렇게 딱 하면 yes, or no로 갈린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이 아니구나. 여기서 한 번 더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분 쉬었다가 자기 개발에 통한 자기 브랜딩 개발까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